여러분, 혈관 건강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그게 바로 혈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혈관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아플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주지 않고 병들어갑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까지. 그야말로 건강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딱 3가지만 바꿔도 우리의 혈관 나이를 10년, 아니 20년까지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희망건강에서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가 알려드리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3가지 습관, 하나하나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벌써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혈압, 당뇨,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혈관 질환은 단번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짠 음식, 부족한 운동, 스트레스, 흡연,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인턴 시절이던 90년대 초반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 중 대부분이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약을 쓰고 응급처치를 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느껴졌죠. 아, 이건 약으로 끝낼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환자에게 단순히 약만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침마다 20분 걷기, 국물은 건더기만 먹기, 자기 전엔 스마트폰 보지 않기. 정말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바꾼 분들이 몇 달 뒤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웃으며 외래에 찾아오실 때면 의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던 65세 여성분이셨죠. 맨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선생님, 저 그냥 약만 주세요. 운동은 못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시간을 들여 1시간 가까이 상담해 드렸습니다. 걷는 게 얼마나 혈관에 좋은지, 식단을 바꾸면 어떻게 몸이 바뀌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은 결국 결심하셨고, 처음엔 하루 5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2달 만에 만보를 걸으셨고, 3달 뒤엔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그 후 정기검진 때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데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혈관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해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 가장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준 내용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3가지를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이 나빠지면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날까요?
흔히 혈압이 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혈관 이상은 몸 전체에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너무 미세해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고 말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발 저림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라는 말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말초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이 잘 안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저리고 차가워지고 심한 경우엔 밤에 자다가도 깹니다. 또 하나, 기억력 저하 역시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뇌혈류가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내가 왜 여기 왔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같은 일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혈관성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신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변화가 눈에 띄는 시점엔 이미 혈관이 70% 이상 막힌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혈관은 되돌릴 수 있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한번 손상된 심장 근육은 회복이 어렵지만 혈관은 운동과 식이 조절,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관을 젊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운동입니다. 혈관 건강에 있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만나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운동 부족으로 혈관이 망가졌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전신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무릎만 아프지라고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걷기, 맨손 체조, 수영, 실내 자전거 등 본인 상황에 맞게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운동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1일 3회 10분씩 걷기, 총 하루 30분입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고지혈증 수치가 높고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분이 식후에 매일 15분씩만 걷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3개월 뒤에 LDL 수치가 30 이상 떨어졌고 의사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혈관은 12주 잠깐 노력한다고 해서 확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고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줄넘기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관절 부담이 적은 걷기와 수영이 시니어 분들께 가장 추천됩니다. 특히 걷기는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보폭은 작게, 리듬은 일정하게. 2.
등은 펴고 시선은 앞을 보기. 3.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숨찬 느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유산소 강도입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운동 시간은 30분이 적당하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5분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심리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를 한 그룹은 불안감, 우울감이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즉, 운동은 몸과 마음, 그리고 혈관을 모두 지켜주는 강력한 생활약입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보세요. 5분만이라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은 혈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하나하나가 바로 혈관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혈관 건강은 병원 약보다 밥상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걸 바꾸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혈관도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까요? 가장 먼저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관 내 수분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오르며 혈관벽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하루 소금 5지 이하, 이것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국물은 되도록 먹지 말고 반찬 간도 짜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치, 된장국, 젓갈, 장조림, 라면 같은 음식은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고염식 대표 주자입니다. 어르신들께 국물 좀 남기세요 하면 아깝다며 다 드시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혈관 수명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막는 주범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건 주로 삼겹살, 튀김류, 마가린, 제과류, 가공육 등에 많습니다. 반면에 혈관을 청소해주는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이며 등푸른 생선고등어, 꽁치, 연어, 들기름,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등에 풍부합니다. 특히 생선기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막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파프리카, 블루베리, 아몬드 등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반드시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그리고 과일 12개를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통곡물 섭취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 등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물론 처음엔 거칠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흰쌀에 2030% 정도 혼합해 드시며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과 해산물, 올리브오일, 적당량의 견과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바나나 오트밀 호두, 점심 현미밥 연어구이 나물,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삶은 고구마 토마토. 이렇게 구성하면 혈압을 내리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가공식품을 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냉동 피자, 인스턴트, 통조림, 소시지, 햄 등은 트랜스지방과 나트륨의 폭탄입니다. 이런 음식은 일시적으로 맛있지만 혈관엔 장기적으로 독입니다. 간단한 조리 팁도 드릴게요. 볶을 땐 식용유보다 올리브유, 간은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멸치가루, 표고버섯가루, 반찬은 되도록 무침이나 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맛도 유지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소식으로 나눠 드시고 폭식, 과식, 야식은 피하는 것이 혈압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습관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움직여도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못 자면 혈관은 망가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마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 틈을 타서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붙고 결국 혈전, 즉 혈관이 막히는 사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긴장이 완화됩니다. 둘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적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뜨개질, 낚시, 음악 듣기, 화초 키우기, 그림 그리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정신이 고요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혈관이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팁,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피하기, 스마트폰은 자기 전 1시간 전부터 멀리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하거나 책 읽기. 좋은 수면은 혈관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고혈압이 개선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3가지 필수 습관. 1. 하루 30분 걷기 꾸준한 유산소 운동. 2. 소금은 줄이고 채소, 생선, 견과류 늘리기 혈관에 좋은 식습관. 3. 마음 내려놓기, 숨 고르기, 잠 잘 자기,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이 3가지는 평생 혈관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잘못되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 그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관리 비법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건강 내과 전문의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